16쪽 아까 그 뒷부분입니다. 우왈 역자는 이름 일량지위하니. 자, 여기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것을 이름이니. 자, 진, 태, 시교 자야라. 진께와 태께가 비로소 사귀느니라. 그러므로 진께와 태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과 서쪽이 되는 거죠. 지금 이제 후천팔계 방위도에다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과 태, 그러니까 바로 동쪽과 서쪽이 만난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만나는 것이라. 그러므로 당 조석지 위하고 이 진께와 태께는 아침과 저녁의 자리에 해당되고, 감께와 리께는 교지 극자에라 사귐의 지극함이라. 다시 말해서 남극과 북극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므로 사귐의 지극함이라. 고로 당 12대로 표현하자면 좌오지 위하고, 그저 좌방과 오방의 자리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손과 간이라고 하는 것은 장녀하고 소남이 되니까 불교의 사귀지 아니하면서 음양유잡례라. 음과 양이 서로 간에 섞여 있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손께와 간께다 그러면은 뭐예요? 동북 간방과 그 다음에 동북 간방하고 동남 손방이 되는 거죠. 같은 양방 양쪽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사귀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대대하는 관계를 사귄다,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한 방향에 있으면은 아니고. 그래서 음양이 유잡례라. 그저 오히려 섞여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당용중지 편하고, 그저 쓰임에 중도에 그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쓰고, 그러니까 중도를 쓰는데 치우쳐 있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건고는 순양 순음야라. 고로 당불용지 위하라. 어떤 위에서는 그저 쓰지 않는 위에 해당되느니라 했고, 이것을 조금 더 펴서 서산 채시왈 차 1절은, 여기 나오는 지금 1절은 소강절 선생님이 말씀한 이 한 1절은 논음양, 음양을 논하여서 이 역위교라. 역의 그 자리로서 위를 바꾸면서 사귐이 되느니라. 음양이 서로 간에 위를 바꾸면서 사귀는 것이니, 양본 상하고, 양이라는 것은 본래 위에 있는 것이고, 음본 제하하니, 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낮은 곳에 있으니, 간 일량 제상하고, 그래서 간께 같은 경우는 한 양이 위에 있고, 손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제하라, 아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운 불교하고, 그래서 사귀지 못하고, 또 한쪽 방향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 사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 진의 일량이라고 하는 것은 제하,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시교, 동서로 이렇게 서로 간에 사귀고, 감꾀의 양은 가운데 있고 이꾀의 음은 제중 가운데 있음이라. 그러므로 교지 극하고, 가운데 그 서로 끝에서, 양 끝에서 사귀는 것이라. 그 다음에 춘양지시라. 그리고 추는 양지시라.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바로 양 하나가 저 땅 밑에서부터 나오는 진거지하고, 그래서 진방이 진꾀가 거처하고, 추는 음지 시작이라. 음의 시작이라. 그러므로 태거지하고, 태방이 그저 태꾀가 거처하고, 하는 여름은 양극하고 음생이라. 양이 닿으면서 음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이 거지하고 이꾀가 거처하고, 동쪽은 음극, 음이 닿으면서 음극 양생이라. 양이 생겨나느니라. 그러므로 감거지라. 그 다음에 간의 그 일량과 간은 일량 이음이요, 소는 이양 일름이요. 300개 가지고 지금 다 얘기하는 겁니다. 일름 일량이니 이양 이름이니 유용하고, 그래서 쓰임이 있고, 그 다음에 거는 그러니까 쓰임이 있다라는 것은 둘이 서로 부딪히면서니까, 양 하나가 둘을 데리고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것이고,
손괴 같은 경우도 그 두 양하고 한 음이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막 다투면서 싸우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고는 순양이요, 아니 거는 순양이요, 고는 순음이니 분리용이라. 둘이 그냥 다 똑같은 길에 있으니까 그냥 그 특별히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 쓰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동방은 위양이니, 동방은 양이 되니 주용이요. 그래서 쓰는 것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서방은 위음이니 불용이라. 서방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니, 자, 쓰지 못하느니라. 이제 추워지기 때문에 다 들어가야 될 때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동방이라라는 것은 아침에 해가 떴으니까 모두가 다 일어나는 거니까 쓰는 것을 주장하고, 서방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잠장돼서 들어갈 때니까 쓰지 않는 것이라. 그러므로 건곤 거 서우하고, 건과 고는 다 순양 순음이기 때문에 저 서쪽 모퉁이에 거처하고, 다시 말해 서쪽 모퉁이라는 건 고는 서남방이요, 거는 서북방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간과 손괴는 거 동우하니, 그죠? 동방의 그 모퉁이, 그러니까 간방은 동북방이요, 서쪽은 그 손방은 서남방이 되는 거죠. 서남방이 거처하는 것이라. 곤, 간, 위, 양이요. 자, 곤괴와 간괴는 양이 되고, 진괴와 손괴는 음이 되니 북, 위, 음지양이라. 아까 북쪽이라라고 하는 것은 음이니, 북쪽은 위, 지지, 양이요. 북쪽이라라고 하는 것은 땅이면서도 땅의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땅의 양이고, 남쪽은 지지음이라. 땅으로 표현할 때 땅에 그저 그 음이 되느니라. 양인가 싶었더니 지금 음이 되고, 음인가 싶었더니 양이 되는 이 관계로 표현한 거죠. 그러므로 건, 간, 거, 북, 우하고, 건괴와 간괴는 양이니까, 자, 뭐가 되냐면 북쪽 모퉁이에 거처하고, 손괴와 곤괴는 거, 나무에라. 남쪽 모퉁이에 거처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게 됐네요. 또 말하기를, 이건 소강절 얘기죠. 택괴와 이괴와 손괴는 전부 다 뭐예요? 소녀, 중녀, 장녀가 되는 거죠. 전부 다, 이거는 전부 다가 그 하나에 양 두 개씩이니까 득, 양지, 다자야요. 그죠? 양이 많은 것을 얻었고, 그 다음에 양을 많은 것을, 그 다음에 간괴와 감괴와 진괴는 소남, 중남, 장남은 득, 음지, 다자예라. 그러니까 양 하나에 두 개니까 음이 많은 것을 얻은 것이니 시로 위 천지 용냐라. 그래서 이로써 천지에 쓰임이 되느니라. 건, 극, 양하고, 하늘은 양을 다한 것이고 다했고, 곤, 극, 음하고, 고는 음을 다했으니 다니 그 음이니 시, 이, 불용례라.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선천에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로써 쓰지 않고, 우왈. 그래서 뭐냐면 또 진, 태, 횡이, 육괴, 종은 역지, 용냐라. 진괴와 택괴가 동서로 삐껴 있고, 6괴가 이제 어떻게 돼요? 6괴가 바로 종으로 하여서, 그래 이것이 여기에 쓰임이 되느니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주자가 이것을 조금 더 해석을 해서 상고 차도컨대 일찍이 이 그림을 살펴보고 갱위지설하니, 다시 내가 고쳐서 설명을 하였으니, 뭐라고 했냐? 지는 동이요 서는 태자, 지는 동방이요 서는 태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주진이라. 양은 바로 나아감을 주장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장이 선하고, 그래서 자라나는 것으로서 먼저 삼았고 우선을 했고, 그 다음에 위호좌라. 그리고 자리가 왼쪽에 자리하였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퇴, 물러가는 것을 주장하므로, 그러므로 이 소위 귀하고,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있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바로 장녀가 아닌 바로 소녀가 위호 우예라. 그죠? 우방에 오른쪽에 정서방에 자리하느니라. 감 북자는, 감은 북쪽인데, 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쉽게 표현할 때 물러감의 끝이 되고 나아감의 중간이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막 나아가려고 하는 그 중간인데고, 그 다음에 이괴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양이 극성한 듯한데 실은 뭐냐면 물러감의 그 어정쩡하는, 그러니까 물러감의 중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니까, 그러니까 물러감의 중간이고, 그 다음 물러감의 중간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러가는 중이다, 물러가기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그죠? 중이고, 그 다음에 그 중이고 중야라. 그 다음에 남북이 남자는 북쪽이고 여자는 남쪽이라라고 하는 것은 호장깃택냐라, 서로 간에 그 집을 감추고 있는 것이라. 아까 얘기했던 뭐냐면은 그 음양호근 개념이기도 하죠. 음양호근 또는 음양호장 뭐 여러 가지 단어로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개, 당, 사방지, 정윈이 바로 진태, 그 다음에 뭐예요? 이, 감. 요거는 바로 정위가 되면서 위, 용사지, 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를 쓰는 괴가 되느니라. 괴라. 연이나 진태는 시하고, 그죠? 진태가 시작하고, 감리는 종하니, 그죠? 진태라고 하는 것은 진은 막 일이 시작되는 때고, 태는 이제 일이 다 잠장돼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때고, 감께는 이제 또 마치면서 또 여기 또 시작하는 건데, 감과 리라고 하는 것은 감은 음을 다 마치고 이는 또 양을 다 마치는 때가 되겠죠. 다 마치는 것이라 거의 극성했다가 이제 그 시작하는 때가 되니까 음이. 그래서 이제 그 중간점은 춘분 추분점은 시라 표현했고, 하지 동지 개념은 종 개념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진태는, 그래서 진태는 경이, 진태는 좀 가볍고 감리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것이라. 그죠? 그 다음에 건서북, 곤서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 기노이 퇴하니 바로 이거예요. 주자가 지금 설명한, 부모는 이미 다 늙어가지고 물러가서 거처하니, 퇴거하니, 불용지 지하라.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곳이라. 연이나 모친이 부존이라. 엄마는 친하고 아버지는 높으니라. 높다. 일단은 뭐 아버지 안을 어쨌든 간에 높여서 표현했습니다. 부존이라. 고로 곤유 반용이 건전 불용례라. 곤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반쯤은 쓰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건금이라고 하는 것은 건은 온전히 쓰지 않느니라. 높인다고 해서 쓰지 않나요? 이제 여기서부터 오늘 현대의학으로 표현하자면은 어르신 모신다고 아무 일도 안 시키면 어때요? 도해지에서는 빨리 죽으라 라는 내용이죠. 적절히 일시켜야 이렇게 남자들이 빨리 죽고 여자들이 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 여자들은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손을 늘 움직이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은 이제 가부장적사에서 조금 잘못된 이런 것들은 고쳐야 되겠죠. 아버지는 높다고 그냥 무조건 높여준다고, 어머니는 낮다고 뭐 일 시키나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어쨌든 뭐 주자의 설명이니까 재미있는, 아마 주자가 설명한 것 같은데 제일 재미있는 표현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는 동북이요 소는 동남이라고 하는 것은, 가는 소남이죠. 그래서 소남은 진지하고 진지 후에 나아가고, 그리고 난 뒤에 장녀 퇴진이, 그죠? 장녀를 잠깐. 그 소남은 진지 후요. 뒤로 나아가고, 그죠? 나아가는 맨 뒤고, 이쪽으로 쭉 나아가는 거니까 나아가는 맨 뒤가 되고, 이렇게 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가다가 줄을 잊어버렸어요. 장녀는 물러가는 것에 가장 먼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제 그 자라나게 하는 저기 맨 그 뒤 끄트머리가 되고, 여기는 지금 이제 물러가는 것 쪽에, 그래서 맨 앞이 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네요. 개념으로 이렇게 해서 표현한 거니까. 그래서 물러가는 것에 가장 먼저이라. 그러므로
개 불용례라. 또한 다 쓰지는 않는 것이라. 불용례라? 연이나 남미취. 그러나 남자는 아직 스승부자가 되는 거죠. 나아가서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지 못하고, 여장류 행이라. 여자는 장차, 그죠? 이게 행함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손소 향용이 간 전 미용례라. 그래서 손은, 장녀는 조금 그저 쓰임으로 향하고, 간은 온전히 쓰지 못하느니라. 사자, 개, 거. 그리고 간께는 그래서 그쳤다라는 뜻이 되겠죠. 사자는 이 네 가지는 개거 사오 다 그 네 모퉁이에 거처하면서 부정지 위라. 그죠? 바르지 못한 자리니라. 연이나 거동자 동쪽에 거처하는 것은 불용하고 아직 쓰지는 못하고, 거서자 서쪽에 서쪽에 거처하는 것도 불부용냐라. 다시는 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하문에 그 아랫 문장에 역거 육자의 6자식을 다 들어가지고 불수 다 들으면서 불수 건곤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리지 아니했으니.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신야자는 묘만물의 위헌자이니 라고 하면서 6자만을 우리가 어쨌든 드는 그 내용 6가지 건곤 빼놓고 6자만을 들은 것이니 지기 수화 그 다음에 뇌풍 산택이 서로 만나면 그죠? 6자식이죠. 이래서 서로의 그 모퉁이에서 이르면은 모퉁이란다. 서로가 짝이 되는 거. 그러니까 수화라고 하는 건 중남 중녀가 되는 거죠. 뇌풍이라고 하는 것은 장남 장녀. 그 다음에 산택이라고 하는 건 소남 소녀가 상우 서로 짝한다. 짜고짜죠. 서로 짝하게 되면은 우용 복기 괴운이라. 서로에서 짝하니 그죠. 짝하는 것에 이르니 또한 역시 복희의 괴를 쓴 것으로 복희의 괴로서 말한 것이니라. 어쨌든 선우천이 난해서 쓰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모든 언어들은 전부 다 복희시의 선천의 근거에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인사적으로는 이것들이 섞이니까 방위만 바뀌어서 이제 인사에 반영을 시켜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반간 동시왈 천지 중상력이 감리하니. 천지는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바뀌어서 후천으로 가면 감계와 이계가 되니 바로 수하 상하 상력이 진퇴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또 수하가 그 다음에 그 위아래로서 하고 여기서 되는 거죠. 위아래로서 상력 서로가 바꾸고 그 다음에 진과 태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탱뢰 그죠. 우레와 연못과 우레괴가 그죠 상하로서 원래 산천에서는 연못괴 위에 있고 우레괴가 지금 아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천에 있는 연못괴와 우레괴가 상하로서 상력 서로 바뀌고 그 다음에 그 손과 감이라고 하는 것은 손괴와 간괴가 되는 거죠. 그럼 선천에서는 손괴가 위에가 있고 간괴가 지금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손괴와 간괴가 상력 서로 바뀌면서 손괴와 간괴가 손괴 간괴가 풍산이 되는 거죠. 풍산이 상하로서 교상 서로 간에 사귀어서 바뀌고 그죠? 바뀌면서 그 다음에 건곤이 되고 이렇게 바뀌면서 건곤이 되고 산택이 바뀌면서 손간이 되고 지금 제가 좀 설명이 다시 그 위에 육자라고 하는 것 위에다 붙여야 되겠네. 저 위에 보면 그 줄 다시 쭉 올라가서 아까 반간 동시왈 하는데 천지가 그죠? 천지가 가운데 하면서 서로 바뀌어서 뭐가 되고 위감리 그죠? 감리가 저 위에 자리 잡으니까 수하 상하 수하가 서로 상하로서 서로 바뀌면서
바뀌면서 뭐가 되냐면은 진과 여기 저거 되는 거죠. 아래 위로 얘들이 가면서 양쪽으로 진과 태가 되고 지금 요거 여기까지 후천되는 그 개념으로 반태동시에 지금 설명입니다. 그래서 진태가 그 자리로 대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택괴와 례괴 연목괴와 그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가니까 원래 저 위에서 연목괴와 여기가 그죠? 이 두 개가 서로 간에 상하로서 바뀌어서 그 자리에 누가 가요? 손괴와 간괴가 되고 성괴가 간괴가 되고 그러면서 또 풍산이 그죠? 바람에 이게 서로 아래 위로 사귀면서 서로 바뀌어서 그 자리에 누가 간다? 곤괴 건곤이 건곤이 되니 바로 육자 병이 일호 변즉 육자가 서로 간에 아우르면서 한 효로서 변하여서 변하고 그 다음에 오직 건곤만이 변기 이효 그 두 효를 변하여서 음양지 순이라 그죠? 음양의 순수함이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서는 양이 두 개가 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는 음이 두 개가 변해서 건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자리 선천에서 후천 관계를 지금 이렇게 표현했고 그러므로 변하기 때문이라 두여가 순양의 순이기 때문이라 고로 진태가 그죠? 진태가 횡으로 옆으로 가로로 그 동서로 이렇게 있으면서 육획이 종류 자연지 상이라 그죠? 서로 간에 종으로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상을 두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이제 선우천괴를 천태동시가 그 진과 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구냐 사제옹씨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감리라고 하는 것은 건곤의 중효 그죠? 가운데 효의 사귐이니 그죠? 사귐이고 사귐이니 제8개 위 중하고 그래서 8개 그 자리 가운데에서 가장 가운데 한 것이고 다만 동서남북의 사정의 위가 있으니 바로 위의 극호 선이라 그죠? 특히도 감리라고 하는 것은 그 위에 가장 그저 끝에 아주 좋은 곳이라 매우 좋은 곳이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겠죠. 선천즉 위 감리 묘유요 선천에서는 그 감리의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서로 있으니까 묘방과 유방으로서 하였고 후천에서는 그 감리의 위가 자방과 우방이니 지차 사위 양중유 남하고 그래서 이 사위를 보면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로 하여서 남쪽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께는 월이니 월생어 설악 월이라고 하는 것은 서쪽에서 나오느니라. 원래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동쪽에서 나오는데 이 의미는 해가 지고 나면 달이 뜬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선천거서하고 그래서 물괴는 그죠? 감괴가 달이 되니까 그래서 선천에서는 서쪽에 거처하고 그 다음에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조어자야 그죠? 자방에서 비추니 다시 말해서 자방이다 개념은 이때는 어두운 밤 개념으로 보셔야 되겠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이 어두운 밤을 비추니 그죠? 자야 분시하라 그래서 이제 그 밤을 나누는 때이라 그러니까 자방이다는 밤 자라고 하는 것은 야 분시하라 밤을 나누는 때이라 고로 제후천 거북이니라 그래서 북방이라고 하는 거 그 물괴가 바로 후천에서는 북방에 거처하니라 제선천즉 바로 저 선천에 있어서인즉 생지 지하고 선천에 있어서는 생하는 땅에 그죠? 그 생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후천에서는 뭐 하는 곳이다? 그 왕하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했네요. 뭐가?
뭐가요? 불, 선천에서는, 자, 생이다,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생왕. 불특, 선천에서 생하는 곳에 거처하고, 후천에서는 왕하는 곳에 거처하니. 자, 여기가 막 나오는 때죠? 양이 나오는 때가 되고, 이제 음이 나오는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얘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 왕하는 때로 간 거죠. 남방의 왕.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은 있죠. 이 북방의 왕하는 때, 지금 다시 말해서 감괴와 이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동쪽은 생하는 곳이요, 서쪽은 이제 들어가는 곳이 이제 음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감괴와 곤괴가 남방과 북방으로 가면서 선천에서는 생하는 곳이고 후천에서는 왕하는 곳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 다음에 그건 다만 이것은 불특감리라, 그죠? 감리뿐만 아니라 후천의 괴위라고 하는 것은 다 괴위는 다 생왕으로서, 그죠? 생하고 그 다음에 왕하는 것으로서 순서가 되니 바로 진목은 묘방이요. 진목은 묘방에서 왕하고, 그 다음에 태금은 유방에서 왕하고, 토는 왕중앙이라, 그죠? 그 가운데에서 왕성하니라. 그러므로 곤위 금화지 간이요. 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금화의 사이에 있고, 다시 말해서 순천으로 넘어가면서 여기가 화가 되고 바로 여기가 금이 되니까 그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화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고 그 다음에 간위는, 간방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화의 사이, 수목의 사이니, 수목의 사이라. 여기도 바로 간방, 여기서 중앙토가 되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물괴와 여기 진괴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태의 그죠? 태는 음금이요, 거는 양금이라, 고로 건차 태, 거서북하고, 거는 택괴 다음에 서북방에 거처하고, 그 다음에 진은 양목이요, 소는 음목이라, 고로 소는 진괴 다음에 그 거처하고, 다음인 동남방에 거처하니, 개의 오행 생왕지 설아, 다 이것이 오행이 낳고 왕성하게 되는 그 순서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차소히 역지용냐라. 그래서 이것을 역에 쓰임이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 왕 개념은 다 아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가 왕한다라고 할 때 수왕지절, 목왕지절, 화왕지절, 금왕지절, 그 다음에 토왕지절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물과 불 같은 경우는 토가 가운데 하고, 여기에서 역시 간토가 되는 거죠. 간토, 곤토를 때 이거는 양이 하나 있으니까 무슨 토? 양토라고 설명하죠. 요거는 같은데 음토라고 설명하고, 그래서 토도 양토, 음토가 있는 것이 되고, 같은 목이라고 하더라도 동방목인데, 자, 이쪽은 양목이 되고, 그죠? 안 하고, 이쪽은 음목이 되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도, 자, 이게 뭐가 되냐면은, 두 개가 있는 거죠. 금이 두 개가 있는데, 얘는 양금이 되고, 바로 음금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 생왕 개념으로 전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평암항시인가요? 평암항시왈. 자, 후천지 선은, 후천의 순서라고 하는 것은 파오행어 사시에라. 바로 사시에 오행을 뿌린 것이라. 사시에 오행을 뿌린, 이 표현도 재밌네요. 사시에 오행을 뿌린 것이라. 진손의 이목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를 주장하고? 봄을 주장하고, 그러므로 진제 동방이요, 소는 동남 차지하고, 그죠? 동남으로 순서하고, 동남이고, 그 다음에 차지 이화, 다음에 이화는 주하라, 봄을 주장하느니라. 그러므로 남방지 괴요, 남방의 괴가 되고, 그
그 다음에 태와 건의 이 금은 추라 가을을 주장하느니라. 그러므로 태위 정추요. 태는 바로 정추가 되고 건은 서북이라. 그 다음에 차지 감수는 그죠? 그 다음에 있는 감수는 주동이라. 겨울을 주장하느니라. 고로 위 북방지 괴라. 그죠? 그 다음에 토는 왕사계하니 토의 왕은 토는 왕사계니. 토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계절을 왕성하게 하는 것이니 그러므로 곤토는 하추지 교의 서남지 괴요. 그래서 곤토라고 하는 것은 자 사계를 왕성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여름과 가을이 사귀는 서남방 괴가 되고 그죠? 서남방 괴가 되고 그 다음에 간토는 동춘지 교의 동북지 괴라. 간토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겨울과 봄이 사귀어서 그죠? 사귀는 데 있으니 바로 동북의 괴가 되니라.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아까 위에 것도 그렇고 그 여름과 그 겨울 아까 곤토는 하추지교 그죠? 여름과 가을이 사귀는 곳에 있으니 서남의 괴가 되고 간토는 동춘지 교니 이렇게 되겠죠. 위 동북지 괴라. 그 다음에 또 동북지 괴라. 그 다음에 목금토라고 하는 것은 각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예요? 양목과 음목이 있는 거죠. 양토와 음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이 두 가지니 이 형왕예라. 이거는 바로 형체로서 왕성한 것이라. 이 왕자는 앞에 있는 날일자 쓴 거나 같은 겁니다. 자, 목은 봄에 싹들이 나오죠.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고 가을이라는 것도 단단하게 연그는 것이고 토라고 하는 것도 토의 질이라는 게 있죠. 그죠? 토라고 하는 흙이 있는다. 그래서 형체로서 다 왕성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다 두 가지씩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슬쩍 나올 때는 약한 것이고 왕성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수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죠. 수하는 각 일자는 자 물이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뭐냐면 기운의 왕성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물기운, 불기운이라는 거는 기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고는 음토라. 그죠? 고는 순음이니까 당연히 음토라. 그러므로 제음지하고 그죠? 음방에 있고 그 다음에 가는 양토라. 그러므로 어디에 동북방인 양쪽에 있느니라. 양지에 있느니라. 지는 양목이라. 그러므로 정동방이요. 소는 음목이라. 그러므로 근남. 그죠? 남쪽에 그 양의 남쪽에 가까우면서 접어음이라. 음방과 접해 있느니라. 태는 음금이라. 그러므로 정서요. 그 다음에 건은 양금이라. 그러므로 근북이 접어 양예라. 그죠? 그 북쪽에 가까우면서 조금 있으면 이제 양이 되니까 양과 접해 있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관어 설계컨대 공자가 말씀하신 저 설계전을 보건대 제출호진이라 라고 한 것은 장기지 요연의라. 그죠? 그 제출호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리킴을 아주 밝혀서 분명하게 한 것이니라.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동방이라 라고 하는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 주자가 그 원추라고 하는 제자의 물음에 답하여 말하기를 내유 그죠? 그 비유한 것을 보건대 쭉 비유한 것을 보건대 위 동춘이 양이요 하추이 음이라 하니 그죠? 봄 이걸 알아 하니 그 다음에 이 문왕 8개로 논직컨대 곧 바로 서북의 건으로서 이치 동방지 진이 개 부여 삼남지 위하여 아까 우리 공부한 거죠. 여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동부 여기까지 전부 다가
그죠?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삼남이 쭉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 아버지와 삼남의 자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자동남지 손, 동남방의 저 손방으로부터 하여서 이지 서남지 퇴, 서방의 그 태방에 이르기까지 개 모여 삼녀지 위하라. 그래서 다 어머니와 삼녀의 자리니라. 그러므로 곤건 핵괴지 단사에 중수 아니 뭐죠? 중지 곤괴 64개 부지런부지런 외우고 있죠. 중지 곤괴 그 다음에 수산 건괴 그 다음에 뇌수핵괴인가요? 수산 건괴 뇌수핵괴에 전부 다 뭐라고 표현 단사에 단사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냐면은 단사가 누구예요? 문왕이 쓰신 글이죠. 문왕이 쓰신 그 단사에 전부 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곤괴 같은 경우는 동북상붕 그 다음에 건괴 같은 경우는 이서남 서남방이 이롭다. 뇌수핵괴 같은 경우는 분리 동북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다 그저 동북이라라는 말을 가지고서는 양방을 삼았고 서남이라라는 것을 다 음방으로 삼았으니 연즉 그렇다면은 위 동춘지 위 양이요. 그래서 겨울과 가을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고 하추의 음이 여름과 가을이 음이 되는 것은 역시 일설이라. 그저 다 한 가지 설일 뿐이라. 다만 그 설계 전에 또 건이 서북즉 그죠? 건은 바로 서북이 되니 곧 음유지 부진호서하고 건이 서북이 되니 아직 음이 그죠? 음이 서쪽에서 아직 다 하지 아니하고 아직 건에 양기운이 남아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손이 동남하니 손방을 가지고 동남방이 된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손이다 그러면 음이니까 그래서 양유 부진호 동이니 양이 아직 동방에서 다한 것이 아니니 차역 왜냐하면 조금 아직 남아있는 것이니까 손 같은 경우는 차역 내 서지설로 추지컨대 그래서 이 또한 그죠 쓰여진 우리가 글로서 그 글에 그 쓰여진 글의 그 설명으로서 그 미루어 보건대 설교의 문장은 정려 단사로 상위 표리하니 바로 그 문왕이 하신 단사와 서로 간의 표리간이 되니 이쪽이 아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니 되니 또한 가위 견차도지 추로 문왕예라 또한 그래서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문왕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걸 미루어 가지고 후천팔계를 문왕팔계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다만 자시 일설하고 다만 또 이것도 하나의 일설로부터 여타설 12지 류와는 각 불상통이라. 그런데 또 다른 저 12개의 12개를 설명하는 것과는 또 각각이 서로 간에 통하지 아니할 뿐이라. 12개라고 하는 것은 12몇 개가 되는 거죠. 12몇 개. 12시괴라고 표현하는 것을 시를 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12대를 나타내는 왜냐하면 주관한다. 임금벽자라는 뜻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12대계를 12몇 개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하나만 고정시켜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표현하는 것이니까 여러 가지 설들은 당연히 나오고 다만 이제 이연령 비연령식이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선우천과 그 다음에 하도낙서에 근거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말하기를 거소시설에 이른바 그 소강절의 설명에 근거해 봄에 선천이라고 하는 것은 복희 소획지 영야요 복희가 근바의 역이고 그 다음에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문왕 소연지 역이니 문왕이 연역하신 그죠 연이다 그럼 쭉 펼쳐낸
바로 역인 바이고, 그 다음에 복희씨 역은, 복희의 역은 초무 문자하고, 처음에는 문자가 없었고 지우 일도하고 다만 하나의 그림만이 있었으니 일도하여 이우기 상수의 천지만물지 그 이로, 그래서 그 상수에, 상과 수에 붙여서 천지만물의 이치와 음양시종지 변이, 음양이 시작하고 마치는 변함이 구언하고, 하나의 일도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는 다 이러한 것들이 갖춰져 있고, 문왕의 역은 즉 금지주역이요, 그 지금의 주역이면서 공자 소위 작전자 시하라, 공자가 바로 그 전을 지으신 바가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 공자 긴 문왕지 역하시고, 공자께서 이미 문왕의 역으로 인하여서 역하여 이작 전하고, 그죠? 전을 지으셨으니, 지으셨으니 즉 기론이 인당전이 문왕지 역으로 위주라. 그래서 그 논한 바가 진실로 응당 온전히 문왕의 역으로서 주장을 삼았느니라. 연이나 불주 본 복희 시획지 역하고, 그렇지만은 그 복희가 시획한 역을 미루어서 근본하지 아니하고는 지 종중 반설기하고, 그 복희씨가 근 역에 근거하여 추론하지 아니하면은 다만 그 속 중반, 그죠? 그 속에 반만을 따라서 설명을 한다면, 그러니까 거기까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는 반만을 따라 설명한다면은 부지향상, 불식향상 근원이라, 그죠? 그러면은 저 위로 올라가면서, 그죠? 저 위로 향하면서 근원이 뭔지를, 위로 올라가기만 하지 근원이 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쓰신 십익지 중에 여 8개 성렬이 인이 중지와, 저 10익전에 보면은 8개, 이건 개사전이 되겠죠? 8개가 열을 이루면서 인하여서, 이 8개가 인하여서 거듭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태극 양이 사상 8개라고 하는 그 개사하전 제 지금 11장이었죠. 이게 11장에 있는 이 말씀과, 그 다음에 천지산택, 이 설계전 제3자네요. 천지정의의 산택이 통기하고 나오는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 설계 3장에 나오는 천지와 산택과 뇌풍과 수와 같은 이러한 종류는, 공자가 설명하신 이런 종류는 개, 본, 복희, 회격지의하고 다 복희가 그 회격한 뜻에 근본한 것이고 뿌리한 것이고, 모씨가 아무개가, 이거는 좀 주자였죠. 모씨가 하니까 내가 계몽에, 그죠? 계몽편에 원계획 1편에, 그죠? 계몽편에 보면은 그 본래의 계획, 원계획이라고 하는 편명이 되겠죠. 원계획 그 1편에, 그러니까 계몽편 원계획 1편에 역분 양의하니, 또한 그 양의를 내가 쭉 나누어 놨으니, 복희 제전이요, 복희씨를 앞에 두었고 문왕을 그 뒤에 두었느니라. 우리 지금 여기 나온 쭉 그림의 설명이 바로 이제 그 뭐예요? 주자의 계몽편에서 쭉 나오듯이 지금 이런 식으로 쭉 배열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두었느니라. 그래서 나도 이제 그래서 나도 지금 뭐냐면은 그 복희씨와 문왕과 공자의 뒤를 이어서 나도 쭉 이렇게 했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랬으니 필욕 지 성인 자격지 본이면, 그래서 반드시 성인이 자격하신 그 근본을 알려고 한다면 당고 복희지 획하고, 마땅히 복희의 획을 살펴야 하고,
약지 욕지 금역서 문의즈. 만약에 다만 지금 주역의 그 글, 그죠? 글의 그 뜰, 그 역서의 문의, 역서에 있는 그 글의 뜻을 알고자 한다면 단 굳이 문항지 경과 공자지 전이면 족의니. 그러나 다만 그 문항의 경과, 문항의 그 쓰신 글, 그 다음에 주공의 효사, 그건 굳이 생략된 거죠. 주공의 효사와 그 다음에 공자의 전만을 구한다면은 이거는 족할 것이라. 이건 좀 너무 심하네요. 그죠? 실제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 복희시 획 자체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이건 주자의 좀 지나친 말이고, 어쨌든 뭐 족할 것이라 했고, 이거 주자 얘기니까. 양자 초불상방이 역불가의 상잡예라. 이 두 가지는 다시 말해서 그 복희시와 문항의 그 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서로 간에 방해를 받지 아니하면서 서로를 방해하지도 않고 또한 서로 간에 섞이지는 않는 것이라. 그저 가히 서로 간에 섞을 수는 없는 것이라. 섞이지도 않는 것이라 또 말하기를. 섞이지도 않지만은 하나 빼놓고 다른 하나를 설명하기는 또 곤란한데요. 어쨌든 주자 이기고 또 말하기를 자초미유 진시로 처음부터 그저 뭐 때를 다한 것은 아니고 설도 육획 만처자는 소자소이 선천지 하기요. 그죠? 처음부터 초미시 획시로 자 처음에 아직 괴를 그리지 않을 때부터 여기죠. 않을 때부터 아직 괴가 그어지지 않았을 때부터 설도 육획 만처 그 육획을 그 설명한 그죠? 육획을 다 육획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괴가 되니까 대성괴죠. 64개를 표현하는 거죠. 그 육획을 가득 다 채운 데에 이르기까지는 소자가 이른바 선천지 하기요. 그러니까 이제 64개 방위도를 표현하겠죠. 그 복희시 64개 방위도. 그러니까 이거는 소자가 이른바 이것은 선천의 학이고 괴 성지 후에 괴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각 인일의 추설은 각각이 한 가지의 그 뜻으로 인하여서 그 설명을 두루두루 추론한 것은 소자소이 후천지 학냐니 소자가 이른바 후천의 학이라 한 것이니 이를테면 저 개사와 설괴의 삼재 유기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후천이라. 그죠? 후천이라.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게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복희시의 괴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걸 정리하시면서 하신 후천의 학이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선천 후천이 기 각 자위 일의 후천 설중에 취의 우다 부동이라. 그래서 각각 이미 그래서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각각이 자연스럽게 다시 한 가지의 뜻이 되고 후천의 설명 가운데 뜻을 취한 것은 또한 대부분이 또 같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선천과는 또 같지 아니하니 피차에 스스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아니하니 불가지빌이 패백년이라. 그런데 하나만을 고집하면서 그러나 100가지는 패할 수가 없느니라. 서로 방해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어느 한 가지만을 잡고서는 설명한다면 결국은 100가지를 패하는 것이 될 것이라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항상 두 개를 같이 놓고 봐야 된다라는 의미로 표현한 것이고 서산채시왈 복희 8괴는 시수지 자연이요. 그저 그것은 수의 자연함이고 문항 8괴는 내시 견지어 용이니 이에 바로 그 우리가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적인 것을 나타낸 것이니 내시 현지어 용이라 이걸 나타낸 것이라. 혹자가 이르기를 선천은 내 모사 천지 소위 연이니 이에 하늘의 소이연 하늘이 천지가 왜 그러한지 소이연을 바로 모사한 것이니 순호 천리자요. 이것은 순수히 천리인 것이고 후천은 내 정돈 천지 소 당연지 이이니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지가 마땅히 그러해야 하는 바에 이치를 정돈한 것이니 참이 인사라 바로 인사로서 참여한 것이라. 차의 고혼이 이러한 뜻이 진실로 바로 이러한 뜻이라고 하니 저 위에서 사산체시왈 이렇게 해서 혹자가 조조조 하면서 참미 인사라 하니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 이러한 뜻은 고호나 진실로 참자 훌륭한 말씀이기는 하지만은 연이나 선천이 기비 인사리요. 선천이 어찌 인사가 아니겠는가. 또 후천도 역시 천리지 자연이니 후천도 또한 시 자연한 천리의 자연함이니 고유 명체 치용지 부동이요. 돌아보면은 그 밝은 체와 그 다음에 치용, 그죠? 이름을 다, 그죠? 치용이란 거, 명체와 치용이 같지 않음이 있고, 두 가지는 불가 상문이 서로가 없어서는 아니 되니.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명체와 치용이라는 거는 같지 아니함이 있지만은 두 가지는 서로 간에 없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러므로 부자께서, 공자께서 제출 호진 1장 하시고 설계전 제5장에 나오는 제출 호진하니 아까 우리 조금 전에 1장이라 저 5장이죠. 제출 호진하니라고 하는 설계전 제5장의 문장을 가지고 1장을 해석하시고 또 이 선천으로 설육자지 용야시니라. 선천으로서 바로 육자의 쓰임을 바로 설명한 것이라. 그러니까 선천의 천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쭉 제출호진이라고 하는 그 쭉 설명을 이어나가신 것이라. 소자 이 제출호진으로 위 문항소정이나 소자는 제출호진이라라는 이 문장을 가지고서 이거를 가지고서 문항이 정하신 바라라고 하였지만은 금관 연산수간컨대 지금 연산역, 귀장역 우리 공부 다 했죠? 연산역이다 그러면은 누구네 거? 연산역은 누구네 거예요? 하나라의 역이라 그랬죠? 하나라의 역. 그럼 귀장역은 은나라. 그 다음에 주역은 건괴를 처음이라 한다 그랬죠? 주역은 건괴를 처음으로 했고 은나라의 역은 그 귀장역이라 그래서 다 돌아간다 그래서 건괴를 맨 위로 했고 하나라의 역은 만물이 이제 막 해가 떠오르는 때 그래서 연산역을 처음으로 했는데 그래서 연산역의 수간이라는 거죠. 연산역이 간괴를 머리로 한 것을 살펴보건대 이렇게 되죠. 이 만물이 성간성시 하니 그죠. 연산역이다 보면 동북간방에 해당되는 거니까 동북간방에 만물이 마침을 이루고 비로소 마침을 이루고 그 다음에 시작을 이루는 것이라. 종만물 시만물자 막성후간이라 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은 이 말 속에는 공자가 정리하신 말 속에는 무엇도 해당되고 있다? 하나라의 연산역까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건 다 없어졌다라고는 하지만은 이러한 말들을 새겨보면은 진실로 그죠? 공고 영유 차이라 그죠? 아마도 그죠? 옛날 고역이 또한 이 고라라고 하는 거 고역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주나라 역을 빼놓은 바로 하나라 역이나 여러 가지 그런 그 은나라의 역들이 다 이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넌지시 엿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표현했네요. 그 다음 마저 다 읽읍시다. 그 옥제호시왈 선천의 괴라고 하는 것은 건이 군언하니 건괴로서 주장한다. 군이다. 그럼 군주가 된다라는 것으로서 말을 하였으니 즉 소주자 제건이요. 다시 말해서 주장하는 바는 바로 건괴에 있고 그 다음에 후천의 괴는 진이 제언이니 진방을 가지고 진괴를 가지고 제출호진이라고 하는 제라는 것으로서 말하였으니 곧 바로 곧 소주자 주장하는 바는
우제 진이니, 그죠? 진에 있으니 하제오. 이건 도대체 어찌 된 것인고. 차 정부자 발명 힘은 존양지 의하라. 이것은 정희 부자께서 공자께서 복희씨와 문왕의 그 역을 발표하여 밝히신 것이니 바로 존양지의라. 바로 양을 높이는 바로 뜻이라. 그래서 그 희문이라 그러면 복희씨와 문왕 이렇게 보셔야죠.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양을 높인 뜻이라. 개건위 진지 부하고 대개가 건은 그죠? 진이 되어서 진의 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면 건은 위 진지 부 진의 아버지가 되고 진은 위 건지 자니 건의 자식이 되니 이 통님이니 그래서 이로써 통화하여 임하셨으니 그죠? 통화하여 임하였으니 위지 군이니 그래서 군이라고 이르니 즉 통천자 망녀건이요 그죠? 하늘을 통화하는 것은 건만한 것이 없고 이것도 이제 나중에 하늘을 통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건만한 것이 없다. 그래서 그 시승육 건께 나옵니다. 이 통화천이라 하늘을 두루두루 통화한다라는 이때 하늘 개념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건꽤 자체가 건이라라고 하는 말 자체가 건꽤 개념입니다. 건이라고 하는 것이 저 하늘의 이치를 두루두루 다 꿰었다 이런 뜻이죠. 나중에 개명 하나하나 설명할 겁니다. 이거 이를테면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때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 지금 해가 뜨고 지나갔고 내일이 또 올 것이고 그 다음에 천지인 삼재를 주관하는 하늘 개념이 되고 그래서 하늘의 음양의 기운으로 해서 만물이 시생하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이제 12대가 다 나온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주역의 그 6개 왜냐하면 건괴가 맨 처음에 양으로 가득 차는 하늘괴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걸로 해서 1년 12대 다 주관하는 거죠. 4월이 되고 줄어들면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그 의미를 쭉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통화하는 것은 망력건이라 그러니까 건과 천 이런 거 쓰임새 이제 조금씩 분별하셔야 됩니다. 선천의 괴위는 종일건야라 그죠? 그래서 선천의 괴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이 아니라 일건천이 되는 거죠. 으뜸이 되는 일건천을 종주로 한 것이라. 차건은 그런데 여기에 이 건이라고 하는 것은 방용사 즉 바야흐로 용사일 경우에 그죠? 일에 쓰일 경우에는 곧 진거 동북이 그 다음에 느슨할 완인가요? 완기용례하니 그래서 그 진방이 동북에 거쳐하면서 그 쓰임을 느슨하게 하는지라 그래서 이 주제 위지제라 이게 느슨하게 할 완인가요? 제가 갑자기 유 편안하게 한다? 그 유자 원자로 썼죠? 이걸로 썼죠? 느슨할 완 풀어준다. 그 쓰는 것을 다 이제 풀어내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 쓰는 것을 다 풀어내는 것이니 이 주제 그래서 주제로서 위지 뭐냐면 주제로서 위지 제라 그죠? 주제함으로써 그래서 제라라고 이르고 그 다음에 주기자 망략 장자라 그래서 그릇을 주관하는 자 장자만한 자가 없다라고 하였느니라. 주기라고 하는 기라고 하는 것은 제기를 표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땅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 주관자는 바로 장자라라고 하는 주역에 나중에 중례진괴 저 내용이 나옵니다. 중례진괴 이제 불상시창이라라고 하는 말 제사를 지내는 장자는 하늘이 다치게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후천의 괴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하는 동방 진목을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의 그 진이
여기서는 이때 일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진 이렇게 표현하겠네. 진이 바로 종주가 되는 것이라. 차 건 불용하니 이에 건은 쓰이지 아니하니 진거 정동하고 그죠? 진방이 정동에 거쳐 하면서 사기용이라 그 일을 맡느니라 맡았느니라. 선천소중자 제정남이요. 선천에서 중히 여기는 바는 정남에 있고 바로 하늘귀를 표현하는 거죠. 후천소중자 후천에서 중히 여기는 바는 제정동 바로 진꾀를 표현합니다. 정동에 있으니 여차적 문왕개역이요. 이와 같은 것이 바로 문왕이 개역 복희 궤도하니 그죠? 문왕의 그 궤도를 개역한 것이니 균일 조낭지 심을 가견이라 균일하게 그죠? 균일하게 문왕이건 복희시건 간에 균일하게 똑같이 한 가지로 양을 존숭하는 마음을 가히 볼 수 있느니라. 또 말하기를 우상 합 선우천 역이 참지 도서의라. 또 내가 보기에는 옥제호씨가 되겠죠. 옥제호씨 내가 보기에는 내가 그저 일찍이 선우천의 역을 합하여 보았더니 합하여서 그 하도와 낙서를 참조하였는데 이걸 같이 참작을 하였는데 복희의 선천의 역은 고이 하도 위 본이요 진실로 하도로서 근본을 삼은 것이고 이 괴의 미상불려 낙서 합이요. 그 다음에 그 괴가 일찍이 낙서와 더불어서 그죠? 낙서와 더불지 아니함이 없고 또 이 건남 태동 그 다음에 태동남 즉 그래서 건의 남이 선천이죠. 선천의 건의 남과 태동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뭐냐 노양 사구지 위하여 그죠? 노양의 사구의 이 자리가 되고 그 방위도로 표현하자면 그렇고 하도로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괴 앞에서 워낙 열심히 했으니까 머릿속에 다 그려지죠. 그 다음에 이괴의 동 안 그려지면 집에서 다시 하세요. 이괴의 동과 그 다음에 진괴의 동북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선천의 그 방위도를 그려 보시고요. 그런 둘 다가 소양으로 표현하자면 38의 자리가 되느니라. 하도로 표현하자면은 38의 자리이고 그 다음에 손괴 여기 지금 옥제호씨는 요거 기가 막히게 이 세 가지를 다 연관관계로 해서 아주 잘 네 가지를 다 연관관계로 기가 막히게 잘 풀으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손괴의 서남과 간괴의 서인즉 바로 이제 그 소음의 하도로 표현하자면 소음의 이칠에 위하여 그 다음에 간의 서북과 그러니까 선천의 팔괴 방위도의 간괴의 서북과 그 다음에 곤괴의 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도로 표현하자면 노음의 일육에 위하니 기괴 실려 낙서하버니라. 그 괴와 그죠 선천의 그 괴와 하도와 그 다음에 낙서와 다 합하느니라. 문왕의 후천의 역이라고 하는 것 문왕의 후천의 역은 수단 본지 복희라 그죠 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바로 복희의 역에 근거한 것이라. 연이나 역가 미상 불려 하도 합하니 그러나 또한 일찍이 하도와 더불어 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아와 더불어서 합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차이 지금까지 나온 설명들 완전히 다 옥제 이 호씨가 그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좀 미적지근한 것들 불분명한 거 이러쿵저러쿵 나온 것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하고 합이 감리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땅이 서북의 정이요 좌우의 가운데이니 즉 바로 양귀의 각당 각각이 당 수화지 일상이요 그저 각각이 수화의 한 상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이는 당 지 이 천칠지 화 그저 하도로 표현하자면은 이칠화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도의 그 이칠화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남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하도수에 후천팔괴 방위도가 다 들어있다라고 이미 한번 봤었죠. 그 다음에 감괴는
당천일이 지육, 하도수로 보면 일육수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런데 후천에 와서 거북하고, 그 다음에 그 바깥으로 나머지에 있는 6궤, 6궤는 곧 매번, 그죠? 매 궤가 각당 일상하니, 그죠? 각각이 하나의 상에 해당되는데, 진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나오는 것이니, 바로 천삼의 목이요. 38목 했으니까, 그죠? 하고, 천의 삼이, 아니, 천삼의 목이, 그죠? 동방의 천삼의 목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이름이니, 당, 지팔지, 목이니, 동남이요. 그죠? 지팔지 목의 동남이요. 그러니까, 지팔지 목, 동남. 그러니까, 손괴라고 하는 것은 목의 이름이니, 어디에 해당되냐면, 지팔의 목이 동남에서 바로 이루는 것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태라고 하는 것은 금지생, 그죠? 금이 나오는 것이니 응당 지사, 사구 금이니까, 그죠? 지사의 금이, 그러니까 서남방의 지사의 금에 해당되고, 건이라고 하는 것은 금에 이루는 것이니, 금의 성이니, 당 천구의 금, 그죠? 천구의 금이 서방에서 이루어진 것에 해당되는 것이라, 이루어진 것이니, 천구의 금이 서방에 해당되는 것이라, 아니, 서북. 요거는 우리 훈민정음 해례본 공부하신 분들 이런 내용 그대로 다 나오죠. 그 다음에 간이라고 하는 것은 토의 생이니, 당 천호의 토로 동북에 해당되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 뭐예요? 안 읽어봐더라도 토지 성이죠. 지10이죠. 그래서 마땅히 지10이고, 지10의 토이고, 바로 서남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 다음에 곤과 간은 소위 독배하니, 홀로 짝하니, 그죠? 홀로 짝하니, 부중궁지 50자요. 그죠? 중궁이 바로 50이고, 이 토, 실기의 왕어 사계라.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실로, 사계절이 다 기대어서 그래서 왕성해지는 곳이라. 그 왕성해지는 곳이니 무호부재라. 그저 잊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배중수해라. 그래서 가운데 수에다가 그 짝하는 것이라. 아까 지금 우리가 8개로 볼 때는 곤이라고 하는 것은 2가지밖에 없죠. 그런데 사계에 다 붙어서 산다 그랬죠. 사계에 다 붙어서 살 때 우리가 자축, 인, 그 다음에 자축, 인묘, 자축, 그 다음에 인, 묘, 그 다음에 진, 사, 오, 미, 오미, 오미, 그 다음에 신, 유, 술, 해라고 할 때, 사계절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돼요? 해, 자축이 겨울이 되는 거죠. 이거 뭐라고 하면 토항지절이라 그럽니다. 인묘진에서 진 토항지절, 사오미에서 미 토항지절, 신유술에서 술 토항지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이 어디든지 붙지 아니하면 없다. 그래서 모든 사계절에 붙어가지고서는 왕하게 한다 이 표현입니다. 다 붙어서. 왜냐면 토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전부 다 토에 붙어가지고 토에서 다 왕성해진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을 가운데 또 50토로 두는 것이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걸까. 8개만 가지고는 우리가 간하고 그 다음에 간토, 곤토 2가지만 있는데, 그 다음 여기 설명한 것은 어디든지 다 붙어가지고 왕성해진다라는 뜻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기실은 52 토지를 의왕어 사계고 무부재, 그죠? 어디든지 있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배부중수이라. 그래서 가운데에는 50토에다가 짝을 해가지고 곤토는 숫자로 표현하면 10이요. 간토는 숫자로 표현하면 5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기, 괴, 실려, 하도, 합언이라 이렇게죠. 그래서 그 괴는 실로 가만히 살펴보면 하도와 합하는 것이라. 원기 초 복희 컨대. 그러면은 저 근원이 되는 애초에 저 복희를 근원으로 하여 보면은 다만
저 거하도의 자격이요. 그래서 저 1부터 10까지에 나온 하도에 근거해서 역을 지은 것이니 미필 예견어 그 서요. 그리고 자격하고 그다음 반드시 그 글을 미리 예견하지는 않았지만은 문왕이 다만 선천팔계, 그죠? 선천팔계에 근거하여서 이위 후천하고 그래서 후천팔계를 만드셨고 그 다음에 미필 추고어 뭐예요? 원이죠. 반드시 꼭 저 원을 추론하여 살피지는 않았지만은 방위 기불찰이라 맞나요? 들어간 게? 방위가 이미 이루어졌고, 그죠? 방위가 이미 이루어져서 그 속에 굳이 살피지는 않았지만은 자연스럽게 그 속에 방위의 의미도 있어서 자묵 상부합 부합무라, 그죠? 자연스럽게, 그죠? 자연스럽게 묵묵한 가운데에서 서로 간에 부합이라, 그죠? 딱 부합되었는지라. 그 다음에 이거 우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라. 이거 원래 우라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단식할 때는 의미상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우라. 이 견천지지 간에 하늘과 땅 사이를 봄에 하도와 낙서, 하락이 자연한 수이니, 하도와 낙서가 자연한 수이니, 기어 성인지 심의, 그 성인의 마음과 더불어서, 성인의 마음과 더불어서 의지 소위, 그죠? 심의지 소위, 성인의 마음이 그 하신 바와 더불어서 자유불기 합자하니 자연스럽게 합할 것을 기약하지 아니하여도 합함이 있으니 차이지 소필 동냐라. 이 이치라고 하는 것은 그죠? 이러한 이치는 그죠? 뭐 어거지로 하지 않아 자연스럽게 그 이치가 반드시 같은 바이요. 불찰언이라. 그래서 가히 살피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앞에서 얘기하신 분들 들쭉날쭉한 거 깨끗하게 다 정리하셨고요. 그 다음에 쌍호호씨왈 선천은 건의 중효가 하변하고 그죠? 아래에서 변했고 그 다음에 곤괴의 중효가 가운데 효들이 성감 그죠? 그러니까 중효가 감계를 이루고 선천에서는 건의 중효가 아래로 내려가 이렇게 되네. 아래로 내려가 곤괴의 중효를 변하게 하였으니 즉 이것이 그래야 성감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감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습곤지위라 그러면서 곤의 자리를 습격하였다. 느닷없이 들이닥쳤느니라. 그러므로 천기 하강하여 그죠? 하늘의 기운이 하강하여 건위 서북하고 재밌는 표현이네. 건위가 서북 쪽으로 가고 후천에 가서 선천의 곤괴의 중효가 위로 올라가서 건괴의 중효를 변하게 하여서 그래서 성리 바로 이 괴를 이루었으니 이거는 반대로 되겠죠. 습곤지위라 그죠? 곤괴의 자리를 그죠? 이게 갑자기 들이닥쳤느니라. 그러므로 들이닥쳐서 이제 가운데 앉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러므로 기운이 기운이 위로 상등, 기운이 위로 상등, 위로 올라가서 곤위가 선함이 되었느니라. 선우천팔계 지금 이 변화하는 방식을 설명한 겁니다. 하였으니 선천의 하고 그 다음에 선천의 이익괴가 아래로 내려가서 바로 아래로 내려가 감괴 이익괴가 내려가서 하효가 이건 하효가 되게 삼계 하효가 이익괴의 하효가 선천에서 이익괴의 하효가
그 다음에 감괴의 하요를 변화시켜서 그렇게 되는 거죠. 성태, 택괴를 이루었으니 습 선천 감지 위라. 그래서 바로 선천의 감괴의 자리를 습격한 것이라. 이제 습격했다 그럽시다. 그래 더 재밌겠네. 그러므로 이 꾀가 남쪽에 거처하고 여름이 되었고, 그 다음에 택괴는 서쪽에 거처하고, 그 다음에 여름 다음인 가을이 되었느니라. 차하위 추라. 선천의 감괴의 상효가 그 다음에 이 꾀의 상효를 변하게 하여서, 그래서 그 다음에 뭐냐, 그 진꾀를 이루었으니 이것은 뭐가 되냐, 습선천 이지위라. 선천의 이 꾀의 자리를 습격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감꾀가 북쪽에 거처하면서 위동 겨울이 되었고, 진꾀는 동쪽에 거처하면서 겨울 다음에 봄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후천의 건꾀는 이미 그죠, 자리를 서북쪽에 하였고, 그래서 당 선천 간지 위즉, 그리고 선천의 간괴의 자리에 해당되어서는 간은 나아갔고, 그죠, 양쪽으로 나아갔고, 위어 동북, 그래서 동북에 자리 잡았고, 동북에 자리 잡았으니 바로 이제 습 선천의 진지위, 선천의 진지위를 간괴가 습격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죠. 간역, 그래서 그런데 습격하였는데 간괴를 또 가만히 보면은 진괴를 뒤집은 것이죠. 그래서 진지반야라. 후천의 곤괴는 이미 서남방에 자리를 잡았고, 그 다음에 당 선천 손지위, 그래서 선천의 손괴의 자리에 해당되는데, 즉 이것은 손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에서는 동남방에 있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간 거죠. 그래서 손이 뭐냐면 물러가서 위어 그 동남, 손이 물러가 동남방에 자리를 하고 하였으니 선천의 태위를 그저 택괴의 자리를 습격한 것이고, 손이 물러갔다는 게 뭐예요? 손이 요렇게 가서 물러 나가서 여기까지 올라간 거네요. 그죠? 뒤로 간 거니까 일단은. 그 다음에 태위를 습격한 것이고, 그 다음에 손역 태지판. 그런데 이제 보니까 손괴하고 택괴는 서로 간에 도전괴가 되는 거죠. 반대가 되느니라. 후천의 사정사우지 괴가 그 다음에 소유정 여차하니, 그 말미암아 정해진 것이 그죠, 이와 같으니 부기사 선천이 자위제리요. 어찌 선천을 버리고 스스로 저절로 이루어졌겠는가. 지금 뒤에 주석에 나온 이 도분 같은 경우는 아까 주자나 오히려 소강절의 해석의 미진한 부분들을 다 이렇게 드러내서 그 바로 잡아놓은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